자, 기아 1강 포물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은 일단은 이제 2차 곡선의 첫 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물선의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면, 자, 평면 위에 한 점 F와 F를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자, L이라는 것과 F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여기와 L이라는 것과 F라는 점이 주어지는데, 자, 요게 이제 정의예요. 점 F라는 것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요 F라는 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요 거리와 그 다음에 P라는 점에서 L까지의 요 거리가 항상 일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쭉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바로 포물선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 우리는 이때 점 F라는 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초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직선 L이라는 것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축에다가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먼저 좀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를 지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도 일종의 2차 함수 그래프를 살짝 눕혀놓은 거랑 비슷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거에 좀 일반적인 경우를 배우는 거니까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 봐야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던 것처럼 포물선이라는 것도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요소 두 가지를 보면, 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초점의 좌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초점이 0,P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y,-P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도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각각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좀 익숙한 거부터 와볼게요. 자, x제곱은 4py라는 표현. 요거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얘는 2차 함수의 내용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차 함수와 비슷하다. 됐니? 자,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있지? 그지? 그럼 y제곱은 4px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상에서 봐도 이렇게 x값을 쭉 동일한 값을 그었을 때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두 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됐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칭을 해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통칭해서 우리는 그냥 합쳐서 포물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식을 세우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세워주시면 되는 거겠네. 됐니? 그러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기준이 누가 되냐? 바로 우리는 초점의 좌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선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초점이라는 것과 준선을 가지고 식을 세워준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증명이나 이런 거 부분은 뭐 봐야 되는데, 증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그냥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 P가 0일 때와 P가 음수일 때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 개형들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초점의 좌표와 준선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결과를 보면 초점이 이제 X축 위에 있을 때, 자,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가 이번엔 Y축 위에 있는 거죠. 자, Y축 위에 있을 때는 X제곱이라는 것은 4py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니? 그리고 준선이 왜 마이너스 p가 되냐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나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왜 마이너스 p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꼭지점이 지금 원점이잖아요.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서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요게 포물선의 정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의 좌표, 이 초점의 좌표가 P라는 점을 좌표로 잡았다면 당연히 준선의 좌표는 마이너스 P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방정식을 정리해봤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꼭지점과 초점과 준선과 그 다음에 축이라는 게 싹 정리가 되어 있지. 그치?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고요.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방정식은 꼭지점의 좌표가 누구였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인 즉 0,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놨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그래프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건데, 자, 원래 있는 식이, 자, 기본형 자체가 y는 4px라고 써지는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꼭지점이 누가 될 거냐면 꼭지점이 0,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니? 근데 요거를 y제곱은 4px라는 요 식을 우리가 평행이동을 했는데, 자, 요런 식으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자, y-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x 자리에 4p라고 쓴 다음에 여기를 x-3이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일단 꼭지점의 위치 변화부터 좀 살펴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2칸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가 바로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2칸 평행 이동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됐니?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를 보면 일단 꼭지점이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초점은 어떻게 바뀌나 생각해 보면 초점은 원래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P,0이었지. 그 P,0인 것을 이제 X축 방향으로 3칸을 이동을 시켰으니까 X축의 방향만 이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도 2칸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P 플러스 3,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초점이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준선도 움직여야겠죠? 그죠? 그럼 준선은 원래 식이 마이너스 P였죠? 자, 마이너스 P인 상황에서 그 마이너스 P에다가 X축에 대해서만 이동을 시키면 되니까 P 플러스 3이라고 놓고 요게 X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되니? 자, 그 다음에 축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 축은 이제 Y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얘는 Y축에 해당이 되니까 Y좌표를 가지고 보면 Y는 얼마가 돼요? 2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되나요?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축을 이동시키는 거는 Y좌표, 그 다음에 준선을 이동시키는 건 X좌표다라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모양 자체가 어떨 때냐면 이렇게 Y제곱은 4px 즉 초점의 좌표가 X축에 있을 때죠. 초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을 때. 오케이. 자, 요때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0,0이라고 갈 수가 있어요. 얘는 꼭지점이 0,0.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보자. X축 방향으로 3칸을 이동시켰대. 그래서 x-3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4p,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칸을 이동시키니까 y-2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의 꼭지점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X좌표가 3이 되고 Y좌표가 2가 되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겠네. 되니? 자, 그 다음에 초점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자, 초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거냐면 원래가 이제 0,P였죠. 요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 자, 그럼 0,P니까 요 0,P를 이동시키니까, 아이고, 0이 아니죠. X좌표는 그냥 3이라고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P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준 거냐면 이렇게 2만큼을 더해준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준선 같은 경우에 자, 준선은 Y는으로 시작하는 식이었죠. 이때는 자, 준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라는 거에서 이번에는 Y는이니까 Y축 평행이동만 해주시면 되겠다.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축은 반대로 x에 해당이 되는 애였죠. 그죠? 그럼 x에 해당이 됐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원래 x는 0에서 3이라고 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을 뭐 이거는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늘 배울 때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기본형을 평행 이동을 시키면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표준형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 그치? 그래서 표준형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기본형을 평행 이동시켰더니 표준형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그때 이제 초점과 준성과 축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은 뭐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개를 시킨 거예요, 말 그대로. 얘는 전개를 시켰을 때가 일반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전개를 시키면 뭐 식 하나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y-2라고 할까? 자, y-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지. 그지? y-2의 제곱은 4x-3이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되나요? 그럼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하면, 자, 얘를 싹 전개를 시켜보면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더하기 4라는 친구가 되고, 얘는 전개하시면 4x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되겠지? 그럼 한쪽으로 이항을 싹 해주면 y제곱이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16 정도다 라고 써지고 는 0이다. 꼴로 처리가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일반형이다. 근데 이제 식을 좀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때는 이제 직선 배우고 원을 배웠거든. 그 다음에 이제 기하로 넘어와서 이제 포물선이라는 걸 새롭게 배우는데, 일단은 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이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됐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써보면, 여기서는 x제곱이라는 것과 y제곱 이렇게 각각의 이차항들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각각의 이차항들이 두 개가 생기는데, 원이 되기 위해서는 요 이차항들의 개수의 절대값이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개수가 같아야 된다. 따라서 x제곱이라는 것과 y제곱이 서로 같다. 이럴 때는 원이 그려질 거다. 식만 보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배운 것처럼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나왔는데,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y제곱만 있고 나머지는 1차식이 있는 거야. 즉 x제곱이라는 건 없고요. 내려왔네요. 자, x제곱이라는 건 없고 이렇게 y제곱만 들어가 있는 형태. 이 y제곱만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는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는 뭘 의미한다? 바로 포물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구나 라고 캐치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포물선이라는 식을 정리를 해봤을 때는 얘는 x만 있거나 또는 y만 있는, y의 이차항이 있는 거지. 둘 다 있게 되면 원이 되는 거죠.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으면 원인데, x만 있거나 y만 있다면 우리는 그때 도형을 포물선이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배우는 뭐 원이라든가 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쌍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각각의 식의 특유의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식만 보고도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해줘야겠지. 됐지? 그래서 식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근데 조금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건데,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돼 있거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하나 메모해 두시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고1 때부터 계속 배웠던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푸는 방법과 똑같다.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해결하는 방식은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물선이라는 것과 포물선 식과 그 다음에 직선의 식이 서로 같다 라고 이렇게 연립을 하면 당연히 어떤 2차식의 형태가 생기겠죠.
뭐 2차식의 형태가 이렇게 생길 거야. 됐니? 그래서 이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뭘로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 특히 이제 접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텐데, 접선이라는 것은, 이 접선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접선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냐면,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접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포물선 자체도 미분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미분하냐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공부하면 알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과 그다음에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 가지고 많이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미적분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기하만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워놓은 상황에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아는 상황에서 이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미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적분에서 배운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미적분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 배운 친구들이 많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판별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판단하겠다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연립해서 식 세우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포물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얻은 x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판별식의 관계 0보다 클 때, 0일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개를 가지고 각각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좀 처리해 주겠다라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접선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1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고1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잘 봐. 첫 번째 케이스는 언제냐면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예요.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즉 접하는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줬을 때에 그냥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즉 접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와 똑같냐? 직선이죠. 그죠? 접선은 직선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죠. 도형 자체가 직선이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직선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왜 자꾸 밀려 올라가네요. 죄송해요. 자, 직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기울기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점이 필요하죠. 지나는 한 점. 근데 이제 접선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접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기울기를 주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 m이라는 것을 줬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써지는데, 자, y는 mx 플러스 p n분의 p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고 했죠. y는 mx 플러스 n분의 p. 됐니? 그럼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뭘 갖다가 증명하냐면, 얘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거예요.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것을 해서 이제 좀 식을 정리해 보는 형태가 될 거거든. 오케이. 근데 그 부분은 똑같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고 식을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 mx 플러스 n분의 p라는 형태와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거든.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얘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사실 미분 같다 하시면 돼요. 근데 미분은 안 배우니까 우리가 미분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y제곱 4px라는 것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그냥 좀 암기해서 계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암기해서 계산해도 무방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서도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y제곱 대신에 y1, y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x 더하기 x1을 2로 나눈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 됐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좀 기본적으로 식의 모양을 좀 증명을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증명은 반드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가 됐든 아니면 개념서가 됐든 요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거를 내가 주저리 설명하는 거는 아직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할 거니까 요거는 꼭 증명을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식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요약본으로 정리해 봤고, 자, 유형 1번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